네, 이제 이번 시간 32페이지네요. 제 2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쉬운 게 나왔습니다. 이거 딱 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도 이야기 쉽고 또 이해하시면 점수가 참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또 건강의 시험에 좀 잘 나오네요. 그래서 어떤 20, 22, 24 나왔고 25 안 나왔죠. 다음 시험 또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도시마다의 세우는 어떤 방향 제시다 하는 것이 지금부터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제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실판 보세요. 보시면은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국토계획부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획인데 계획 중에서도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어떤 도시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도시마다, 도시들마다의 어떤 방향 설정을 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마다 계획을 세우는데 특히 기본계획을 세운다. 이거 뭐냐? 이 도시만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목표입니다. 장기 목표를 제시한다. 한마디로 뭡니까? 도시의 꿈입니다. 꿈. 도시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도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그 꿈을 어떤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을 세웁니다. 꿈을 세워요. 근데 항상 꿈도 보시면 어린이도 꿈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청소년 단계에도 꿈을 또 많이 세워서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청년 단계에도 꿈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장년 단계에도 꿈을 세워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년 단계에서도요, 꿈을 세워서 어떤 노인생을 즐기는 어떤 목표를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 단계에 있든 간에 꿈은 항상 세우게 되어 있다. 바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꿈을 세워서 꿈을 이루기 위한 실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도시도 그 성장을 위해서는 꿈을 세운다.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십니다. 자, 어휘 보세요. 책을 보십니다. 32페이지입니다. 어휘와 성격입니다. 보시면 1번에 어휘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도시계획이니까 이것도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 그들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입니다. 어떤 한정되어진 그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관한 어떤 비전과 그 다음에 이 도시의 장기 발전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이다 되어 있죠.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이라는 말은요, 요 기본계획 속에는요, 특정 부문이 아니고 각종 어떤 교통, 문화, 각종 인구, 산업 정책이 다 방관되어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는 모든 사항을 다 아우러서 꿈을 딱 세우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나 법적 성격입니다. 우리가 장기 발전이기는 장기,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 먼 미래를 바라보고 세우는 계획들입니다. 이런 계획들은요, 세워진다 해도 지금 당장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도 보시면요, 이것도 장기 발전 계획인데 어떤 2개 이상의 광역 계획 권역 안에서의 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란 말이 딱 나올 때는요, 지금 당장의 실천이 아니고 방향 설정만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은요, 세워진다 해도 지금 당장 법적인 후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국민한테 이 계획을 통해서는 권리와 업무가 지금 당장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있다. 그 불이익은요, 법적인 불이익이 아닙니다. 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 가지고는요, 행정쟁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권리 구제는 받을 수가 없다랍니다. 실천되지 않은 자기 꿈을 가지고 각종 태클을 걸 수 없으니까 어떤 이런 꿈 가지고는요, 어떤 행정쟁송 등의 어떤 권리 이익 구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들 그 법적 성격에서 첫 번째 1번 보시면요, 비구속적인 계획이다. 이 뭐냐? 지금 당장 현실적인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권리와 업무가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요, 어떤 권리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나와 있어요. 자, 보시고요. 오른편에 관로 3번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요, 어떤 도시 간의 합의에서 광역 계획군이 세워져 있는, 또 광역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는 요 권역 안에 있는 하나의 시와 군 단위의 토지가 있다. 만약에 광역 도시계획이 요 권역 안에서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요, 요들 도시들은요, 여기 계획에 맞추게 부합되게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딱 나와 있죠. 광역 도시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 안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은 그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하면서, 만약에 기본 계획의 내용들이 광역 합의 계획과 그 내용이 맞지 아니할 때는요, 상위 계획이 뭡니까? 광역 도시 계획에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번에 있죠. 이건 시험에 참 잘 나오는 상입니다. 별표를 딱 해주세요. 별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당연히 도시 단위의 계획들은요, 국가 계획과도 부합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 맞지 않을 때 국가 계획이 우선하게 된다. 2번에 나와 있죠. 이것도 같이 법적인 순서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시험에 지문에 잘 뜹니다. 자, 이제 큰 2번 가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딱 나와 있습니다. 보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피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계획은 뭐냐라고 보니까요, 어떤 도시 단위에서의 어떤 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보시면요, 뭐냐, 장기적으로 어떤 특광시군, 도시죠, 도시. 이들의 공간적인 어떤 발전의 틀을 먼저 설정을 딱 해주는 이제 종합적인 발전기이다. 그래서 이 도시 안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요쪽도 어떤 무엇을 해보자. 또 도로도 어떻게 놓아보자. 앞으로 향후에 또 어떤 식의 어떤 발전을 모색해보자. 각종 어떤 공간 구조를 가지고 이쁘게 장래 비전 틀을 제시를 해둔다. 지금 당장 뭐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게 된다면 이렇게 도로도 놓아보고 각종 어떤 설비도 해보고 각종 어떤 개발도 해보고 정비해보자. 이렇게 방향틀 제시를 딱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도시의 먼 발치에서 바라본 하나의 도시만의 비전, 청사진을 제시해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대개 보시면요, 도시마다 다 이런 게 세워져 있는데 또 한 20년 뒤 보면 그 20년 전에 세웠던 그 기본계획 틀대로 대충 맞춰 얼추가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기간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앞으로 10년 이상 길게 내어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큰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보통 보시면요, 이런 주기는 현재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보시면 국토교통부의 업무 편람을 딱 보시면요, 20년 단위 주기를 내어다보고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요. 또 세운 계획들은요, 기본 계획들은 그 계획들이 현실과 맞지 아니할 수 있으니까 5년마다 재정비 검토는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보통 보시면 뭐 2010년, 2010, 뭐 2020, 2030에서 도시 플랜이 쫙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보시면 서울시 2010년 도시 플랜이 있고요. 지금은요, 2030년 도시 플랜 제시해서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10년 정도를 내어다보고 2010년에서 30년쯤 되었을 때 이 도시의 발전의 모습들, 또 2030년, 2050년쯤 되었을 때 이 도시의 발전 모습들을 대충 설정을 해둔다. 이렇게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그 내용을 또 보시면 이제 보십니다. 이제 서울시 플랜 보세요. 서울시의 도시군 기본계획은 서울시 플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 2030 플랜이 발동 중에 있습니다.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요, 서울시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시 홈페이지 가시면요, 기본계획을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요, 약 한 600페이지 정도의 아주 큰 책자로서 발표가 쫙 되어 있고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 1부인데 보시면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보시면 이 서울시를 한양 도성권역하고요, 그 다음에 강남권역과 영등포 여도권역을 딱 분류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각 지역마다 거점 지역을 딱 만들어서 요 지역 중심으로 각종 어떤 교통망과 인구의 분포를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설정이 쫙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단편적인 예시인데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아주 많은 책자로서 딱 형성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먼 발치의 미래 투자를 위해서는요, 요걸 딱 보시면 지금 당장 아니어도 10년 뒤에 내가 어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요, 기본계획을 꼭 틀두고 보시면 대충의 흐름대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보십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한다랍니다. 해요. 여러분들, 꿈이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은 모든 도시 단위에서 다 세운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시전군 하면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각종 어떤 시와 군들이 도시입니다. 도시라고 한다면 그들 관할구역 안에서는요, 장기 발전을 위한 바로 이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배치할 것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모든 사항이 망라되어 있는 종합적인 발전 계획은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수립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립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보시면 여기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파생이 딱 되어집니다. 파생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반드시 그네들의 도시 관할구역 안에서만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우다 보면 우리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인접하고 있는 도시의 어떤 시군역을 조금 들어가서 발전을 모색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들 관할구역 내에서만 세운다가 원칙인데, 필요할 때는요, 인접하고 있는, 옆에 붙어 있는 인접하고 있는 특광시군 도시입니다. 그들 관할구역 안 일부, 그 구역의 일부라든지 이 전부를 다 포함을 해서 수립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포함 안 됩니다. 요 인접 도시와 이 도시가 서로 협의입니다. 협의가 되어지면 인접 도시의 토지를 포함해서 이 도시의 발전을 위한 꿈을 이 도시까지 포함해서 수립을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미리 협의가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통요, 옆에 있는 도시가 포함이 딱 되어지면 옆에 도시가 공동으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데요, 도시 기본계획 많지는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서 항상
인재도시가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그네들의 도시가 항상 단독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안상을 반영해서 항상 단독으로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요. 여러분들 33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시면 방갈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특광시군은 필요할 때는요. 인접하는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서 수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요. 미리 그 인접하고 있는 특광시군과 협의를 하면 된다. 되겠습니다. 협의는 하되 공동 수립이 아니고 항상 기본 계획만치는 항상 단독으로 수립을 한다. 특징이 있어요. 자, 이제 그 위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 이제 방갈로 1번과 2번 보이죠. 수립 대상 지역 안에서 업무적 수립. 모든 도시는 세워야 된다. 업무가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그 밑에 방갈로 2번 있죠. 별표 3개입니다. 이거 제일 잘 나옵니다. 수립의 업무는 있다. 하지만요. 이 수립의 업무가 면제되는 시와 군이 있다라고 합니다. 있죠? 방갈로 2번입니다. 요거 별표 3개 하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박스 안에 보십니다. 자, 어떠할 때는요, 요 박스 안에 1번, 2번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딱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 그 지역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안에 있으면 모든 시와 군은 다 발전을 엄청 합니다. 하니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안에 위치하지도 아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동시에입니다. 자, 큰 거대한 도시 광역시입니다. 이 광역시와 경계 같이 붙어 있지도 아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도권이라는 큰 어떤 발전축 안에 있지도 않고 큰 어떤 대도시, 큰 도시 옆에 붙어 있지도 아니하면서 또 보세요. 자체적인 성장, 발전 동력은요, 인구 10만 명이 있어야 뭔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10만 명도 안 되는 10만 명 이하인 그런 어떤 시와 군이라고 합니다. 시와군입니다. 그래서 이 시와 군 가운데에서 수도권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군도 있습니다. 저기 가평군이 있습니다. 그런 군도 아니고, 또요,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그 광주시와 붙어 있는 나주시도 아닙니다. 아니고요. 또 저기 10만 명도 안 되는 이런 시하고는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 많아요. 여러분들 저기 어딥니까? 저기 저 지방 가시면 무슨 무안이다. 또요 뭐 저기 무주다. 다 보시면 인구가 6만, 5만, 4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 시하고는요 붙어 있지도 않아요. 이런 시하고는 발전 가능성이 없으니까 세우지 아니할 수도 있다가 첫 번째 박스 안에 1번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할 때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어떠할 때 요 자기들 시와 군 지역을 포함해서 만약에 더 크게 묶어서 광역계획군이 세워져 있고요. 이 광역계획군이 세워져 있고요. 요 속에 광역도시계획 딱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여기를 딱 보니까 여기 있는 시와 군의 모든 기본 계획이 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이미 다 포함이 되어져 있으면 따로 이와 같은 시와군은 세우지 아니할 수도 있다. 되겠어요? 이 말은요,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면서 하나의 시와 군 단위의 모든 발전을 위한 모든 사항이 이미 다 요 속에 다 반응이 다 되어져 있으면 따로 이런 시와군은 세우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도 같이 보십니다.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이것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관로 2번, 반관로 2번 중요합니다. 딱 보시고요. 자, 이런 시와군은 세우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음 장 넘어가시면 자, 수립 누가 하느냐? 보시면 수립권자 1번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딱 1번 나와 있죠. 또 제가 2번 보시면 아까 좀 전에 보시면 옆에 있는 도시가 포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미리 협의하면 된다 했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 보세요. 인접하는 도시의 전부가 일부가 포함이 되어진 경우에도 협의안상을 반영하여서 해당 특광시군이 단독으로 수립한다 되어 있죠. 요 점은 잘 봐주세요. 옆에 도시를 포함해서 나의 기본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세우시 같이 공동으로 세우지 않는다. 다음 협의안상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성인권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와군이 아니면 다 세운다. 이것이 원칙적인 사항입니다. 세워요. 그래서 특강시군이 원래 항상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립은 항상 단독으로 수립합니다. 그런데 수립한 계획을 다시 성인 신청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 우리가 고등학생 또는요 중학생이 어떤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위해서 각종 어떤 대학이라든지 각종 어떤 사회로 진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요 초등 중학생은요 여러분들 우리 어딥니까 부모님들이 이 꿈을 성인 안 해주면 사실 이렇게 힘듭니다. 힘드니까 우리 도시 가운데서요 중고등학생의 단계
그럼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세우지 아니할 수 있는 면제되는 그러한 시화군은요 아주 발전 가능성이 없는 시화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곳은요 초등학생 단계에 있는 각종 어떤 시화군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그 외 이런 시화군 말고 그 외 시장 군수는요 중고등학생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운 교육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다시 그들 포함이 되어져 있는 바로 위에 시화군 바로 위에 누가 있습니까? 도가 있어요. 그래서 시화군 바로 위에 있는 도지사라 볼 수 있는 바로 아버지라 볼 수 있는 바로 도지사한테 요금을 보여줘서 성인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화 군수는요 도지사한테 성인 신청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 가운데에서 서울특별시다, 인천광역시입니다. 거대한 시죠. 이런 시는요 대학생 이상 청년 단계에 있습니다. 꿈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광시군은 직접 스스로 꿈을 성인 확정 절차를 직접 밟게 되어져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보시면요. 여러분 책에 있죠.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번에 성인권 잡으세요. 자, 관로 반관로 이번에 성인권 잡으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요 스스로 확정한다. 그런데 시장 군수는 수립한 이 계획을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다가 또 특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중요한 상은 바로 요 상이었습니다. 절차는 잠시 뒤에 보시고요. 다시 오른편을 보세요. 오른편 보시면, 자, 오른편을 보시면은요, 예,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은, 자, 우리 37페이지입니다. 정비란 편 나오죠. 도시군 기본계획 꿈입니다. 꿈을 세웠다 할지라도 꿈은요 중간에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또 5년마다 정비는 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광역 도시계획은 정비사항이 없습니다. 없지만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세운 꿈을 5년 단위로 정비하게 되어 있다. 확인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37페이지에 4번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정비하더라. 체크를 또 하십니다. 오시고 다시 앞으로 가시면 앞장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절차 간단히 언급하시는데 절차편에서 뭔가 하나 추가되어진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복습 좀 하고 나서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자, 보시면 비입니다. 보세요. 자, 우리 특별시, 광역시는요, 보시면 수립한 그 어떤 계획을, 직접 수립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수립한다. 하지만요, 수립한 이것을 직접 스스로 승인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요, 보시면 시와 군수는요, 보시면 수립한 이 계획을 직접 수립은 하지만은 수립한 이 계획을요, 도한테 승인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자, 그런데 자, 시와 군 가운데에서 수립 의무가 없는 시와 군이 있다고 했죠.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딱 보시면 어떤 경우냐 하니까요. 자, 일단 수도권 안에 위치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와 동시입니다.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와 동시에 보시면요. 인구 10만 명 이하일 때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만약에요. 수도권 안에 있다. 무조건 세워야 됩니다. 또요. 광역시와 붙어 있다. 다 세워야 됩니다. 또요. 인구 10만 명 이상이다. 다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동시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요.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광역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 속에 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모두 다 이미 다 포함이 되어져 있더라. 어떤 시하군이. 그럼 따로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 잘 봐주시고요. 자, 또 보십니다. 자, 현재 수립 의무가 있는 시화군은요, 한국에 81개 있고요, 또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화군이 5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우지 아니할 수 있지만, 세우지 아니할 수 있죠. 세우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아니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화군이 50개나 많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 현재 수립을 하지 않고 있는 시화군이 보면 32개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 파악은 못하고요. 경상남도를 보니까 합천, 함양, 또 산청, 고성, 함안, 어령 등은요, 세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파악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2개의 시군이 세우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또 보십니다. 자, 이제 절차를 보십니다. 절차를 딱 보시면요. 자, 보세요. 수립 절차, 간단합니다. 간단하니까 일단 확인하시는데, 이건요, 다 책을 안 볼게요. 책을 보시면, 우리 기본계획편 사실 절차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책에 보시면 이미 개관 설명이 좀 되어 있으니까, 34페이지에 보시면 절차가 이미 표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관료 3번에 절차가 나와 있고, 여기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요.
자, 기초조사합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기초조사한다. 공청회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 의견 청취한다. 그래서 기공지수 절차는 똑같습니다. 같은데 잘 보시면요. 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앞에 보시면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울 때 하는 그 절차에서 조사편에 보시면요. 이것도 하야 한다. 업무상입니다. 업무상이지만요. 거기서 보시면 토지의 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요. 기본 계획을 세울 때 포함해서 조사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 이것이 신설되어진 사항이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 박스 말고 밑에 보시면 관로 1번의 조사편에서 파란색으로 토지의 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고 체크를 딱 해주세요. 원래 이것이 종전까지는요, 도시 관리 할 때만 포함이 되던 것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공청회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들 간접적으로 불러서 발표하는 시기에 의견 청취를 한다. 또 나온 의견 타당할 때 반영해야 된다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입니다. 도시의 계획이니까 도시에 의해,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 단위에 의해 보내서 의견 청취합니다. 항상 의견 딱 보내면요,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자, 승인과 확정의 절차입니다. 보시면요. 역시 협의하고 심의한다. 협의해서 심의해서 승인한 다음에 송부하면 발표한다. 공람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공람하면 공고해서 열람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공고해서 열람을 시킨다라는 말 줄임말로 공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확정할 때 보시면 우리 도지사가 승인하거나 또요 특별시와 광역시가 스스로 확정할 때 보시면 또 관계 행정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딱 나면 30일 의견 제시입니다. 그 다음에요 도시 계획위에 보내서 심의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부해서 이제 그 사실을 해당 특광시군이 발표 공고 열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송부한 것은요 도지사 일대 한해서 시와 군수한테 송부를 하겠죠. 특권은 직접 스스로 바로 그냥 발표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입니다. 역시 협의해서 심의해서 승인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어서 발표시킨다 공람시킨다 해서 협심성공 요 절차는요 광역과 내용이 똑같다 절차 순서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까지 해서 기본계획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바로 도시군 관리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